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판사 이한영 사회, 한영이 병역비리 장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바람에 강신지는 자신이 밀던 김준만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올리지 못했고 병역비리 장부를 한영에게 뺏기며 자신이 손에 쥐고 고위관리직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던 계획조차 파탄이 났습니다. 이에 오해예고에서 강신지는 이한영이 어떤 부류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강신진의 눈에 한영은 초짜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능구렁이 100만 마리는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강신진은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욕심을 믿었는데요.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욕심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강신진의 눈에 이한영은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자 하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판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신진은 한영의 욕심을 믿고 같은 숟가락을 쓰자고 하는데요. 강신지는 한영에게 쓰레기를 비우는 방법은 쓰레기통을 뒤집는 것뿐이니 나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자며 자신들의 비밀 사조직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이 비밀 사조직은 전 대통령인 박강토를 필두로 대한민국 정보조직의 전현직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한영은 아직 자신의 힘으로 강신진을 제압할 수 없었기에 그의 마음을 훔쳐 옆으로 바싹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재앙의 몰락은 측근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한영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을 죽이는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강신진의 비밀스러운 모임에 직접 들어가서 강신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이뤄지지 않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영은 해날로펌의 둘째 유하나가 수임한 유명금속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이 건은 노조 분쟁이 심각해져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협상이 가까워졌을 때 노조 대표 장용기가 퇴근 후 회사로 돌아와 옥상에서 몸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오명금속 사장이 고의적 부도를 내서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장용기가 알아내자 오명금속 사장이 장용기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계율에게 장용기를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했던 건이었죠. 박철우 검사가 장용기를 죽인 이계율을 기소한 이유는 장용기의 핸드폰에서 이계율의 지문이 나왔고 사건이 벌어진 시각,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었으며 국가수 부검 결과 숨지기 직전 폭행을 당했다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장용기는 그날이 아들 생일이라며 좋아서 집에 갔는데 아들 생일에 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환장하는 게 이계율을 본 목격자가 치매 환자였고 사건 며칠 전부터 이계율은 부산으로 휴가를 가 호텔 CCTV에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즉, 이계율이 범인이라면 마치 조작한 것처럼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었죠. 한영은 이 사건을 수임한 해날로펌의 유하나가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세일을 내부 스파이로 활용해 해날로펌의 자료를 빼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실 한영은 전생의 남편을 배신하고 법정의 증인으로 섰던 유세희와 그를 머슴 사이로 부려먹고 썩은 판사로 살게 했던 원흉, 해날로펌 전체에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은 맞선을 볼 때부터 세희를 이용해 해날로펌을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세희가 자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남자를 위해 나라를 버리고 북을 찢어버린 낭랑공주가 될 테니까요. 한영은 유세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갈구하는 욕망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해날로펌을 갖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유세희는 해날로펌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한영은 일부러 세희에게 더 관심 없는 남자를 연기한 건데요. 선을 보던 날 1시간 늦은 유세희보다 1시간 더 늦게 나간 것도 그녀를 길들이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선자리에서 세희는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한영의 싸대기를 때리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 인터넷에 유포되어 판사 싸대기녀가 되었습니다. 한영은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의 IP를 추적하여 최초 유포자가 해날로펌의 IP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동영상을 찍고 올리도록 지시한 사람이 유세희의 언니 유하나라는 걸 알아냅니다.
유하나는 변호사 자격도 없는 유세이가 페날로펌을 갖겠다고 날뛰는 꼴이 꼴보기 싫어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었던 건데요. 이에 한영은 유세이가 당한 게 있다면 2배, 3배 갚아줘야 분이 풀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유세이의 성격상 유하나에게 크게 한 방 먹으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유세이라면 언니의 재판을 망치기 위해 담당 판사인 이한영에게 연락해 그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입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이에 한영은 유세이를 내 편으로 만들어 남매들의 후계자 싸움을 부추겨서 유하나를 먼저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유세이에게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유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유세이는 하나에게 내게 사람을 붙였냐고 따졌으나 유하나는 오히려 동생이 선을 본다는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라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세이는 유하나에게 언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날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선포하죠. 이에 세이는 유하나가 변호하고 있는 오명금속 살인 사건의 담당 판사인 한영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증거 자료를 건네는데요. 물론 유세이는 한영에게 그 자료는 이번 재판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그걸로 헤날로펌을 상대하는 미련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어요. 한영 역시 유세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지금 힘으로 헤날로펌의 시비를 거는 것은 넓은 바다에 모래알 던지기였고 상대도 안 되면서 깝죽거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으니까요. 이에 한영은 세이에게 겁나서가 아니라 제보자인 유세이 씨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말을 듣겠다고 거짓말합니다. 유세이가 유하나의 사무실에서 훔친 자료가 된 USB 안에는 유하나가 어떻게 이계율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는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부산 호텔에 있던 사람은 바로 이계율과 비슷한 체형과 외모를 가진 친척 동생 이만수였습니다. 이계율은 친척 동생에게 차와 핸드폰, 카드를 빌려주고 부산을 보냈고 화질이 구려 구별하기 힘들도록 CCTV가 오래된 호텔을 지정했죠. 한편 충남에 남은 이계율은 렌터카를 빌려 이용한 후 장윤기를 죽였는데요. 유세이가 한영에게 건넨 제보 자료에는 렌터카의 계약서와 이계율의 얼굴이 딱 찍힌 렌터카 블랙박스 녹화 내용이 전부 들어있었죠. 사실 오명금속 사장은 이계율에게 장윤기 살인교사를 지시한 후 혹여라도 잘못됐을 경우 이계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헤날로펌과 짜고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걸 유세이가 홀랑 훔쳐가서 이한영에게 바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법정에서 이계율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고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형량까지 높아질 위기에 처하자 모두 오명금속 사장 한성철이 지시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하고 한성철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장윤기를 죽이면 1억 준다며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핏대를 세울 때 법정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유세이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재판이 망하면 그녀의 언니 유하나가 삐끗하기 때문에 유세이는 개판으로 변해가는 법정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한성철에게 구속영장이 나왔고 유하나의 밑에 있는 이동욱 변호사가 한성철과 함께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유하나는 발을 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건을 패소했기에 유선철은 유하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후로도 유세이는 본의 아니게 한영의 편에 서게 되며 그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물어다 주게 되는데요. 그럼 전 판사 이한영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